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장이 더 기대되는 오늘의 마무리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올해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꼭 담아야 된다. 배터리 쪽 꼭 담아야 된다. 어제는 또 이 제약 바이오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주목받았습니다.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네. 삼성전자가 추세, 유동성이 유지되면 2600까지 홀딩 이렇게 정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가 추세랑 유동성 이 두 가지가 유지되면은 2,600포인트까지 홀딩이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주도 산업으로 올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2023년도 주도 산업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고, 이 배터리고, 여기서 이제 좋은 기업들은 올해는 계속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수요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 구간에서 이들 주식의 흐름이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95, 한 2,500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500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2,500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이 유동성 자체가 기존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증가하고 있느냐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증가하고 있느냐, 악재를 삼키고 있느냐, 아니면 호재를 더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자금들이 반응하고 있느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돈들은 반응하고 있느냐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야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이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야 위에 있는 주식들이 아래에 있는 주식들까지 자금을 확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 요 구간에서 이 지수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했었던 대표적인 게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1월달 초에 한 26,000원 선 정도에서 반응이 나왔거든요. 42만 1,000원 선 정도가 바텀이었으니까요. 요게 어느 정도 밸류에서 이제 환산이 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2022년도 공모 때 가격을 환산한, 즉 43%의 성장을 인정한 수준에서의 밸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37만 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도 홀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익스펙트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맨 처음에는 3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36만 5천 원. 그죠? 그게 이제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숫자가 이제 높아진 거죠. 그리고 지금 어느 선 정도까지 올라온 거냐면 한 6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2023년도가 한 41%선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 37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그렇고 42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그렇고 요 기간 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 캐파 증사를 하면서 비례하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적정 밸류는 59에서 한 54 정도가 적당하겠구나라고 현재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2024년도로 넘어가야 70만 원대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삼성 SDI만 올라갔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LNF는 제가 여러분에게 17만에 추천드렸었잖아요. 이거 저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은. 좋은 경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주식들은 신고가 나왔는데 배터리 셀 업체들은 아직 신고가가 안 나왔어요. 근데 지수를 돌파할 때는 이들 주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 주식들이 와야 시가총액 큰 주식들이 움직여야 지수를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삼성 SDI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023년도 익스펙트까지 형성이 되고 있으니 삼성 SDI도 이제 이거를 반영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의 밸류가 어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 일단 적자대 밸류로 추천드렸었던 자리가 50만 원대였었잖아요. 2017년도 이때 중장 배터리 적자가 났었을 때니까 50에서 이제 52만 추천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이걸 지금도 저희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익스펙트가 74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갔었을 때 80만 원대로 갈 거면 자금이 더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 SDI도 50만 원대에서 74만 원대에 대한 적정 밸류가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면 이걸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것이냐. 그럼 유동성이 붙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600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들 주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LNF 17만 원에 매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뒤늦게라도 사라고 롯데 에너지를 추천드렸었잖아요. 그 자리가 57,000원이었었고 이것도 벌써 한 25% 수익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이 하나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터리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수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약에 유동성이 붙어서 돌파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2,600까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배터리만 가지고서는 시총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반도체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직전 고점 수준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2,500 요 수준까지. 그러면 삼성전자를 한번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적자대 밸류에서 지금 딱 멈춰 있는 건데 63,900원이라는 것은 약간의 오차를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밸류를 적용을 했었을 때, 이 주식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적자대의 밸류는 인정을 해주겠구나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000원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 이 구간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잘하신 거고, 그리고 63,700원 선 정도도 기본적으로 회복이 됐으니 이제 1단계는 온 겁니다. 그러니까 긴 터널은 일단 지나간 거예요. 긴 터널은. 이제 적자 밸류는 이제 넘어선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적자 때 밸류에서 계속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이익 획보기가 되면. 그랬었을 경우에는 적자 밸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적자 때 밸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추세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삼성전자까지도 추세가 유지가 되면 이건 지수를 안 건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금이라는 것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위에 있는 주식을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확산이 되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소외받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를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타이밍을 잡는 게 좀 맞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서도 이런 비슷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반도체 장비 제가 가장 많이 마지막에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잖아요. 내가 배터리를 사고 싶은데 배터리 살 타이밍을 놓쳤다. 그럼 삼성전자 59,000원 이 가격 보고 그때 반도체 장비를 사라. 원익 IPS나 테스나 유진테크를 여러분에 추천드렸었고, 그죠? 그럼 이들 주식도 밸류를 찾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현재 유동성이 뿌려지는 구간에서는 이 돈들이 현재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냐를 보게 되면, 자금이 넘치는 구간에 우리가 테스라는 기업이 가장 큰 약점이 뭐였었냐면 디램하고 랜드로만 돈을 벌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잖아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새로운 매출 구조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매출이 발생이 됐으니까 매출 전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었을 때 고점과 저점은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테스라는 기업을 했었을 때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매출이 없었을 때보다는 있을 때 이 가격대에서는 아직 내가
이 목표치가 아직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21,000원이라는 가격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매출이 없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14,800원도 그렇고 21,000원도 그렇고 이거는 파운드리와 관련된 매출이 없었을 때니까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 유동성이 받쳐주게 되면 2단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반도체 장비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이번 구간을 끝내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더 살 생각으로 이번 구간을 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2023년도는 배터리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 이런 좋은 종목들은 계속 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아파트도 비교해드리고 돈의 논리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내가 바이오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세요. 이게 죽이는 시장인지 버티고 있는 시장인지 빼는 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급등이 나오는데 자금을 빼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입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약품이나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주식들 자체도 시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이 있으면 지금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언택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이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주류가 되진 않으나 낙폭가대주에 대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자동차조차도 현대나 기아나 현대모비스조차도 현대차 그룹에서 추세를 붕괴시키는 신호가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 이건 그냥 시장 자체가 낙폭주는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전략을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도주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주식들 그리고 소외받았던 주식들 이런 거가 지금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 삼성전자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유동성이 유지가 되면 나 매도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지 2,600 정도 갔을 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전략을 세우시고 얘네들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전략을 뭐 현금을 만든다든지 다시 2,300에서 받은 현금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 잘 인지하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전략인지 충분히 시청자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